안녕하세요. PHP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변수 중에서 글로벌 변수와 스태틱 변수, 파라미터 전달 방식 중에서도 두 가지 있죠.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리퍼런스 전달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변수와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보는데요. 글로벌 변수, PHP에서 함수 내에서 함수 영역 밖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참고하려는 변수를 글로벌로 선언하시면 돼요. 즉 함수 내에서 참고할 거니까 글로벌 해서 선언하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의 소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프로그램은 count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를 10회 호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while 안에 i라는 것이 10보다 작은 동안 호출되어지죠. 근데 이 안에서 보니까 실제 while 안에서 while i라는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counts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글로벌, 함수 밖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는 게 있구나. 여기서 그 변수를 증가시키고 있구나. 그럼 count라는 게 실제 하는 역할이 i 값을 증가시키는 함수죠. 그러면서 while 안에서 프린트로 i를 찍습니다. 그럼 이 동안에, 즉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만 출력되어지겠죠. 근데 count라는 것 자체가 i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는 하나씩 증가되어 있는 값이 보여지게 돼요. 그럼 만약 count를 i 뒤로 놓는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값을 찍겠죠. 왜? 증가되기 전에 있는 값을 먼저 출력하고 증가시키니까.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것에 따라 출력되어야 되는 값의 형태에 따라 프린트 위치를 바꾸거나 실행되어지는 프로그램 함수들을 위치를 바꾸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실행시켜 보도록 합니다. 지금과 같이 1부터 10까지 출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출력시키고 있다 그러면 출력되어지는 위치가 바뀌겠다. 0부터 출력한다. 그럼 counts 전에 출력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출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count 함수가 i를 증가시키는 거였으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값은 i는 0이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증가된 값을 출력해 줍니다. 지금과 같이 위치를 적절히 바꾸는 것에 따라 출력 형태가 달라지니까요. 다 각각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안에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은 호출되어질 때마다 초기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만약에 그 전에 함수를 호출했을 때 사용했던 변수의 값들을 유지한 상태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변수의 값을 유지하겠다 해서 스태틱으로 고정값으로 해서 선언한다 해서 스태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반복문 안에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10번을 반복해서 호출하고 있죠. 그 함수 안에 들어가 봤더니 static i라는 것을 1로 쓰고 있어요. 만약 static을 쓰지 않고 있다면 i라는 부분의 값은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i는 1을 갖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가졌다 하더라도 변경된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태틱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경된 값, 증가시킨 값을 i가 인식하고 있다가 다시 호출하면 그 값을 출력해주고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확인을 해보죠. 지금과 같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스태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정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니까 다른 값으로 갖게 되겠죠. 제가 엎었었네요. 제가 저장을 안 했나 보죠. 제가 텍스트를 저장했네요. 저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초기화되어 있던 값을 계속 1로 초기화를 시켜주니까 결과는 1로에서 10번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어 있는 값을 인식시키겠다 하면 스태틱으로 선언해준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초기화시켜서 사용하겠다 하면은 지금과 같이 그냥 변수는 값의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글로벌과 스태틱이라는 변수를 내가 함수 안에서 밖에 선언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전역 변수의 개념이죠.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참조에 쓰겠다라고 할 때는 글로벌 참조하겠다 변수 이름을 동일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변형되어 있는 값들, 변경되어졌던 값들을 호출할 때마다 인식해서 쓰려 할 때 글로벌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방금 봤던 것처럼 변수가 초기화되는 것을 막고 마지막으로 호출되어 있었던 그 부분에 지정되어 있던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스태틱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역시 변수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인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다시 상기해 두셔야겠죠. 즉,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값이에요. 지정되어지는 위치에 따라 함수라는 곳에 고정되어서 쓰는 지역 변수라는 개념과 어느 함수에서건 쓸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글로벌이라는 개념의 전역 변수의 개념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건 동일한 값의 형태로 쓸 수 있게 되는 세션이라는 변수 개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규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형태는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형태들은 숫자형 데이터도 있고, 문자형 데이터도 있고, 숫자형 데이터에서도 정수 형태가 있고, 실수 형태가 있고, 소수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많은 크기를 가지기 위해 타입들이 정의가 되는데 일반적인 스크립트에서는 타입 정의가 되지 않고 변수는 값의 형태로 다이렉트 받으면 그 크기로 통해 일반적으로 픽스가 되어진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라미터 전달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전달 방식은 일반적으로 2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예요. call by value는 PHP에서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값의 형태로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나 call by reference 같은 경우는 값이 있는 위치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value와 다르게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 위치를 전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위치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값에 위에 덮어 쓴 것을 그대로 읽어오기 때문에 값의 형태를 쓰는데 2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시고요. 실제 어떻게 쓰는지를 다음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콜 바이 밸류 파라미터 전달 방식. 이건 어떠한 전달 방식이냐? 얘는 실제 파라미터의 값만이에요. 메모리를 나타내서 그곳에 써있는 값을 갖다가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값 자체를 넘겨주게 됩니다. 즉 어느 곳에 형식 파라미터에 그 값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럼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죠. 콜 바이 밸류 파라미터 전달 방식에 대한 첫 번째 예제로 지금 보여지는 i 값과 j 값을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주었습니다. 매칭시켜 주었어요. 그 상태로 swap이라는 함수를 들어가 보면 temp라는 변수에 a 값을 넣어주고 a 값에 b라는 값을 다시 넣어주고 b의 값은 temp로, 즉 a 값과 b 값을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이죠. 출력을 한다 그러면 a와 b에 대한 것이 바뀌어서 4, 3으로 출력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4, 3이 아닌 3, 4가 출력됩니다. 그 이유는 i와 j에 3, 4를 넣어서 호출해서 4, 3이 넣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게 불행하게도 PHP라는 것이 인식하는 게 실행하면 i와 j 값이 변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전달 방식을 이해하셔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콜 바이 밸류 부분이죠. 즉 수합 함수에서 a와 b에 있는 값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i, j에는 값의 형태를 주었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ij를 호출하면 변경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메모리 쪽에다가 라이트한 것이 아니라 값 형태만 계속 전달되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달해서 값만 바뀌었지 ij의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값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 4가 출력이 됩니다. 즉 값만을 읽어오는 것이죠. 위치 값이 아니라. 그러면 콜 바이 리퍼런스라는 것은 콜 바이 밸류와 다르게 위치 값을 읽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는 위치 값을 읽어오는 콜 바이 리퍼런스 쓰셔야 정확하게 값이 변동된 것을 출력해 주겠죠. 즉 전달 위치를 읽어오니까. 지금과 같이 콜 바이 리퍼런스 같은 경우는 i와 a라는 곳에 값이 저장된 위치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j와 b의 값이 저장된 위치도 같아요. 그렇다면 리퍼런스 방식으로 종작된다면은 i와 j 값이 변경된 4, 3으로 출력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콜 바이 밸류라는 것을 통해서도 위치 값을 읽어오지 않지만 변경된 값을 출력하고 싶잖아요. 그 형태로 PHP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형태를 어떻게 쓰는지 좀 봐야겠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 소스가 아까 방금 봤던 소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글로벌로 해서 A와 B를 다시 선언하는데 앞쪽에 달러 표시가 하나씩 더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변수 ij라는 값을 넣고 각각의 ij의 3, 4 세팅 초기화 값을 swap2를 호출하면서 넣어주게 돼요. 이때 변수 이름을 달러 표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열고 닫은 것 안에 넣어서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그런 후 swap2의 함수 내에 a와 b에 대한 것을 이름만 받았죠. i라는 변수를 이름을 받았고 j라는 변수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 앞에 하나씩을 더 붙여 A, B에 달러를 만들어주면 실제 변수인 ij라는 부분의 값을 얻어오게 됩니다. 즉 메모리 위치에 있는 것을 읽어온다는 위치를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때 swap2라는 함수 내에서 A, B가 글로벌로 선언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함수 밖에 있는 변수를 읽어오게끔 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처럼 함수 내에서 초기화하는 것처럼 결과를 A, B라는 값 형태로 그냥 바꾸기만 하고 실제 위치 값의 변경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A, B로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부분은 이 부분에서 다시 변경되어지니까 실제 i와 j라는 부분이 변경되어지겠죠.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죠. 아까와는 결과가 다르게 4, 3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함수 밖에서 사용된 ij라는 것의 위치를 얻어와서 값을 가지고 와서 변경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글로벌로 선언되어지고 각각의 변수의 값을 템프라는 것을 이용해 복사해 놓고 일종의 버퍼예요. 버퍼에다 복사해 놨다 다시 빼가지고 와서 넣어주는 형태, 또 변경시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값이 3, 4로 아까 찍혔지만 4, 3으로 변경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call by value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글로벌로 선언하지 않고 변수라는 값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제 변경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못하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죠. 즉 앞에 봤던 예제는 일종의 에러예요. 그것을 디버깅하는 과정이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소스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call by reference 파라미터 전달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파라미터랑 형식 파라미터의 저장 위치가 서로 동일합니다. 실제 파라미터와 형식 파라미터의 저장 위치가 동일하다. 메모리에 같은 위치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파라미터의 값이 변동되어지면, 즉 아까 봤던 함수 안에서 변경되었다. 그럼 실제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위치에도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출력하면 변경된 값이 출력되어집니다. 그러면 call by reference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위치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변수에 표기하느냐? 그것이 AND 표기예요. C를 하신 부분들은 포인터에서 AND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포인터는 어떤 메모리 어드레스를 가리키는데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실제 AND 표시를 해서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왔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call by reference라는 것은 어드레스에 있는 값의 형태를 가져와야 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AND 표시를 씁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소스를 쓰고 있는지, 소스를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를 보시면요. swap3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wap3에서 아까 call by reference를 사용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AND 표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호출하는 곳에서는 변수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면 실제 형식 파라미터는 call by reference니까 메모리 위치에 있는 어드레스를 나타냈을 때 그 안에 실제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되어진 것이 동일하게 변경되어진 것을 출력할 수 있다. 그럼 얘를 통해서 변경했으면 프린트를 출력하면 변경된 4, 3이 출력되어지겠죠. 그럼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보여주는 i와 j 값을 출력했을 때는 3, 4였다가 메모리 어드레스 동일한 것을 가리켰는데 얘로 갖다 카피하고 얘로 갖다 카피해라 있으니까 4, 3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이것이 call by reference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call by reference 방식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swap이라는 4를 함수 호출할 때 형식 파라미터에 %를 붙이고 또는 호출하는 위치에서도 %를 붙여서 호출해도 동의합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언하면 함수 선언 시랑 함수 호출 시에 모두 %를 붙인 것이죠. 이렇게 사용하면 두 개 다 call by reference 방식, 메모리 어드레스를 직접 나타내는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끔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방금 보셨던 소스랑 6-5랑 6-6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그래서 6-5랑 똑같이 3, 4, 4, 3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두 가지 파라미터 전달 방식에서 차이라는 것은 값을 전달하느냐, 메모리에 있는 어드레스에 있는 실제 값을 같은 동일한 주소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call by value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부분을 붙이는 것은 없죠. 그러나 달라진다 그러면 call by value에서는 호출할 때 앞뒤 변수 이름에 $를 뺀 변수 이름만 집어넣고 호출해서 쓰는 함수 안에 이 변수들을 각각 함수 밖에 있는 거 참조한다는 글로벌로 선언해주며 선언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 표시를 하나씩 더 붙인다 그랬죠. 그래야만 얘를 실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붙인다 해서 외워두세요. 그런 형태로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접근해서 가지고 오라. 그럼 실제 그 안에 있는 값의 형태 변경을 시켜도 동일하게 변경사항이 적용되어져서 바뀐 4, 3의 결과가 나온다. 그것이 call by value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식이었고요. call by reference는 and 표시를 붙인다. 얘에서는 뭐 다른 곳에 있는 거 참조한다는 글로벌 쓸 필요가 없이 왜 동일하게 형식 파라미터건 실제 파라미터건 두 군데 다 서로 동일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nd 표시를만 쓰면 얘는 call by reference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구나. 얘가 변경되어져도 쟤도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출력하면 동일한 그 값을 출력한다. 이때 함수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파라미터에 형식 파라미터에 %를 붙여도 되고 호출하는 곳에 %를 붙여도 된다. 그것이 call by reference 파라미터 전달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해서 정의해 두시고요. call by reference가 조금 더 사용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게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C를 공부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시간에 공부했던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